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치과 닥터꼬집 남택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대해서 환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안들 댓글 중에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생각보다 좋았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궁금해하시는 사안이 무엇인지 같이 좀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잇몸 염증으로 마취 후 잇몸 치료한 지 한 달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잇몸 치료한 치아에서 썩은 듯한 냄새가 나네요. 붓고 피나거나 흔들리지도 않고 통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냄새가 나는 것이 혹시 염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잇몸 염증의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잇몸 염증, 잇몸 여드름, 그거의 원인이 잇몸이 맞다고 하면은 잇몸 치료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잇몸 치료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만 해도 많은 염증이 해결이 되시는 분들이 많고 입냄새도 해결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을 만드는 그 세균들이 잇몸 속으로 들어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잇몸 속으로 세균막이 형성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 후에도 잇몸의 염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작업이 마취를 하고 긁어내는 작업이에요. 그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세균막이 분명히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시도하는 게 잇몸 수술이에요. 잇몸을 실제 벌려서 치근 표면에 있는 세균막을 보면서 청소를 하는 거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잇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잇몸 수술까지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면 그게 잇몸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거고, 가끔씩은 잇몸 염증의 원인이 단순히 잇몸에 생긴 치아에 생긴 세균막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신경치료적인 문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했는지를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진단에 맞는 치료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올린 게 있어요. 잇몸 염증이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잇몸 염증의 원인과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편으로 정리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닥터꼬집이 나온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경치료를 했었던 송곳니 잇몸에 작은 크기의 염증이 나서 병원 방문을 했는데 그냥 두라고 하네요. 최소 5년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염증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발치하고 싶은데 안 해주시네요. 그냥 최대한 놔둬보라고만 하시고 당장 심하게 불편한 것은 없지만 염증 크기가 계속 변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실제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게 많이 안 아파요. 일단 통증이 없으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 치아의 신경을 모두 제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치아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치아가 됐죠. 잇몸에 여드름이 나거나 아니면 씹을 때 아프거나 건드릴 때 아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상당히 많이 염증이 진전이 됐을 때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그 단계에서 치과를 가도 엑스레이 상으로 신경치료가 잘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그 치과 의사는 내가 다시 재치료를 했을 때 이거보다 나은 결과를 못 만들어낼 것 같다고 하면은 안 건드리죠. 왜냐면 환자가 별로 안 아픈데 내가 괜히 건드렸다가 당장 뽑게 될 경우가 생기거나 환자가 더 아파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그냥 내비두세요. 그렇게 하거나 조금 더 성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여드름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긁어내는 술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드름이 있는 고름을 긁어내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주죠. 3알짜리 약을 먹게 되면 이제 그게 스르르르 염증이 없어진 것처럼 없어져요.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을 안 해놓고 그냥 염증을 살짝 긁어내고 항생제로 약으로 다스려 놨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 되는 신경관을 다시 찾아서 그 내부를 깨끗이 하는 술식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몇 달 후에 다시 재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이거 또 재발이 됐다 가면은 또 긁어내고 또 항생제 주고 이거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부에 대해서 신경치료, 재신경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재치료를 받아서 내부를 깨끗이 해놓으면 염증을 긁어내지 않더라도, 항생제를 먹지 않더라도 저절로 우리 몸이 치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원인이 되는 곳을 깨끗이 하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치근단 절제술이나 치아 재시술 같은 수술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 원인 치료를 완벽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병원을 찾으시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니 발치 후 5일째입니다. 상처는 잘 치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부어있는지 안쪽 어금니 사이로 볼, 잇몸 살 부분이 걸리면서 입을 닫기 힘듭니다. 발음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상당히 불편한데 단순 붓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발치 시간이 좀 길었는데 그때 턱관절에 좀 무리가 왔는지 그래서 더욱 입 열고 닫는 게 힘듭니다. 턱관절 때문에 입을 닫는 게 힘든 사례는 흔한 것 같은데 저처럼 계속 부어 있어서 입을 닫는 게 힘든 경우는 흔치 않아 보여서 불안해요. 괜찮은 거 맞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랑니 발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가 똑바로 나가지고 잘 기능적으로 교합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뽑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앞궁이 작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얼굴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가 똑바로 올라올리 만무하기 때문에 이제 누워서 나거나 아니면 아예 뼛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니를 뽑을 때 실은 사랑니를 뽑으면 무조건 붓고 아프고 힘드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를 뽑고 나서 몇 시간 정도 아프고 많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뽑고 나서 절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꿰매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뼈 속에 사랑니가 묻혀 있는데 앞쪽 치아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발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뼈를 따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은 그게 아픈 거예요. 뼈를 최소한으로 따내면서 사랑니를 최대한 쪼개서 잘 뽑는 선생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사랑니를 어찌됐든 잘 뽑았다. 근데 너무 아프다. 우선은 추가적인 진통소염제를 드실 필요가 있고, 또 진통소염제 중에서 센 진통소염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처방을 해서 더 드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5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붓기가 안 빠졌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다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항생제를 추가적으로 더 먹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사랑니를 발치를 하고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 통증은 하루 이틀이에요. 첫째 날이랑 둘째 날은 어떻게 보면 뼈를 따내고 사랑니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수술 후 통증이 하루 이틀 있는 거고, 하루 이틀은 약 먹고 버티기 하세요.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났는데도 통증이 지속이 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증 조절을 하셔야 되니까. 보통 이제 붓기가 심하신 분들은 3일에서 5일 차예요. 그래서 이제 붓기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48시간, 이틀 동안 얼음찜질을 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48시간 기준이 넘었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얼음찜질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냥 내비두거나 온찜질이 더 낫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일 차가 됐는데도 붓기가 안 빠졌고 심지어 거기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처 부위에 수술 부위에 세균 감염이 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소독을 하시고 필요하면은 고름을 제거하는 술식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더 깊이 있는 세균에 작용이 되는 항생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항생제를 받아서 좀 드신다고 하시면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턱관절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입이 안 벌어질 정도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신다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도 이것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꼬집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